동물에서도 이 안과라는 게 관심이 많이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사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둘 다 포유류이기 때문에 동물이 포유류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포유동물을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포유동물을 다룬다고 할 때는 그냥 크게 사람이랑 다를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되, 몇 가지 구조물의 특징적인 차이, 뭐 예를 들면 타페텀, 루시덤, 그러니까 반사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안구 구조가 일단 문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구에다가 할 수 있는 각종 시험들,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뇌신경이랑 관계, 그러니까 어떤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도 눈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각신경의 전달 경로, 그리고 뉴럴로직 테스트, 그러니까 신경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 검안경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눈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 눈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 렌즈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앞에 안구 전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포스티리어 챔버가 있죠. 후방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게 불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렌즈 앞쪽은 전방, 렌즈 뒤쪽은 후방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누는 그 기준,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렌즈, 그리고 아이리스라고 하면 홍채예요. 홍채. 이거는 홍채는 사실은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얼마나 눌러주는지, 렌즈를 아이리스가 수축을 하게 되면은 렌즈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주겠죠. 왜냐하면 얘는 항문 괄약근 마냥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쫙 쪼그라들면 렌즈가 두꺼워지는 그런 모양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방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안방에서의 압력이 안압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적당하게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압이 예를 들어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녹내장의 원인이 되겠죠. 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지면서 안구가 손상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 아이리스를 수축시키는 근육을 갖다가 실리어리 바디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수축하면은 렌즈가 두꺼워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안구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 같은 동물은 아래쪽에 피그먼티드 에피텔리움이라고 해서 염색이 되어 있는 상피가 있고, 위쪽 보면 염색이 안 되어 있는 난 피그먼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난 타페털 리전이라고 해가지고 반사판이 없는데 이 피그먼테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판이 있는 데는 피그먼테이션이 안 돼 있고, 반사판이 없는 데는 피그먼테이션이 돼 있다. 대신 피그먼테이션이 돼 있다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옵틱 디스크를 기준으로 그 위쪽은 피그먼테이션은 안 돼 있지만 대신 반사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보는 용도랑 밝은 데서 보는 용도 나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GPT에서는. 핸드 오프 이그젬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먼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이건 망진이라 그러고요. 관찰만으로 하는 안과 검사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눈꺼풀에 균열이 있는지, 유루증,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리고 분비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눈을 긁지 않는지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뭐 안구가 움푹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구가 너무 작거나 크지 않은지, 부종 같은 건 없는지, 사시 없는지 이런 거 체크하기도 하고요. 핸드온 이그젬은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하고 뭔가 진짜 얘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STT1이나 STT2 이렇게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STT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STT1이라는 검사는 국소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검사예요. 또 간단히 또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조명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눈에다가 뭐 비춰보는 거 아시죠? 의사들이 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갑자기 냅다 라이트가 꺼서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이런 게 이제 조명 검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눈물량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안구에서 파악해야 될 구조물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 테스트에 사용하는 구조물들이 몇 개 있는 거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보미안 글랜드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름 같은 거 짜내는 셈이 있거든요. 이 셈 좀 검사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각막 외피 검사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렌즈는 아니고요. 코니아라고 해서 눈의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우리 콘택트 렌즈 끼우는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약간 형광 염료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이게 눈이 뭐 건조한지 안 건조한지 이런 거를 올린 형광 방울을 얼마나 갈라지는지를 테스트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파악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물의 삼투압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표준 검사인 STT1만 언급을 하고 가자면 얘는 국소 마취 없이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스트립을 삽입해서 합니다. 그리고 보통 기계 기준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정상 수치는 15mm/min을 넘는 정상이라고 하고요. 11에서 14mm가 나오면 이거는 서브클리니컬 KCS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마일드 KCS, 그리고 5보다 좀 작거나 같으면 스비어 KCS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표준 검사라고 하니까 알아두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뇌신경은 2번이 일단 시신경은 뇌로 들어가는 신경이죠. 그러니까 눈에서 뇌로 가는 신경이 시신경입니다. 그래서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결정하는 게 2번 신경, 시신경이고요. 3번 신경, 눈돌림 신경. 이건 뇌에서 눈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건 안구 운동을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축동, 그래서 눈동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결정해 주는 게 CN3, 그러니까 눈돌림 신경, 3번 뇌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입니다. 4번 신경은 도르래 신경으로 안구 운동을 담당을 해주는 신경이에요. 근데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 아까 3번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3번은 좀 기능이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4번은 조금 덜 다양한 근육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얘는 도살 오블리크 머슬이라고, 약간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요쯤에서 매달아 이렇게 움직여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3번 신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신경이라, 눈이 이렇게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특수한 근육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5번 뇌신경,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어요. 5번인데 3차 좀 특이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안구 및 부속기관에 있는 감각, 그러니까 이거는 시각은 아니에요. 시각은 2번이 담당을 하는 거고 5번에서 담당을 하는 거는 눈을 맞았거나 뭐 이러면 눈에서도 촉각이 느껴지잖아요. 그 촉각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막이나 결막, 안화 그리고 눈물샘 이런 데에서도 감지를 한다는 거. 그리고 6번 뇌신경, 갓돌림 신경으로 얘도 안구 운동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3, 4, 6번 다 눈을 움직이는 애들이다. 근데 3번이 제일 기능이 좀 많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얘는 리트랙터 벌비 그리고 레터럴 렉토스 머슬, 그러니까 눈을 뒤로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얼굴 신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얘는 눈꺼풀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고 눈물샘을 또 분비 기능을 해줘서 얘도 눈이랑 관련되어 있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뇌신경을 통한 반사인데 위협 반사, 눈부심 반사, 추적 반응, 그리고 피필러리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해서 이거는 눈에다 빛 비쳤을 때 눈동자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다 눈이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뇌신경의 기능이 1차적으로는 중요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니까 3번, 4번, 6번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눈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경들의 기능은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2번은 그러니까 2번이 작동해야지 이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3번이나 6, 7번 이런 신경들이 반응을 해줘야지 이게 실제 동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위협적인 동작을 했을 때 이걸 피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는지,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눈을 감거나 하는 운동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해주는 거고요. 그 외의 검사들도 이제 이름과 기능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눈에 자극을 줘가지고 이 시각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테스트해주는 실험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패스웨이인데 일단 시각, 그러니까 진짜 보는 것과 관련되는 거는요. 일단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옵틱 디스크로 모여요. 그런 다음에 시신경을 타고 가요. 그런 다음에 옵틱 nerve를 타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2번 신경을 타고 오다가 그 다음에 옵틱 트랙이라는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망막의 갱글리온 셀에서 옵틱 키아즘이라는 시각 교차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다가 1번 이렇게 가다가 눈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교차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길을 옵틱 트랙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시각신경이니까 시각 교차, 옵틱 키아즘에서 교차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옵틱 트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옵틱 키아즘에 있는 걸 갖다가 LGN, Lateral Geniculate Nucleus라고 불러주고요. 이게 첫 시냅스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시냅스를 해서 옵틱 트랙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옵틱 라디에이션이라는 데를 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에 해당하는 데죠. 그러면은 이게 뇌에서 쭉 지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뒤통수 위치에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그럼 거기에 시각 중추가 있거든요. 그 시각 중추에 가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거를 대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PLR 패스웨이라고 하면은 피필러리 라이트 리플렉스, 간단히 짚고 넘어갔었죠. 이거는 눈부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눈부심이라기보다는 빛을 쐬줬을 때 동공이 축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데요. 결국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뇌가 인식하는 과정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동작으로 나타나야겠죠. 이게 눈부시다, 동공이 축소돼야겠구나 라고 해서 부교감 신경에 작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작용을 해주는 신경이 3번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작까지 하는 그 두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옵틱 트랙, 옵틱 키아즈,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옵틱 너브, 그 다음에 옵틱 키아즘을 지나서 옵틱 트랙, 그 다음에 PTN이라고 해가지고 프리텍터 뉴클리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PLR을 인식하는 중추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대뇌 시각 중추까지 꼭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뇌로 들어가서 대뇌로 가는 신호는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PLR을 나타내기 위한 그 신호는 예를 들어서 뒤통수에 있는 그 시각 중추가 여기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기 전에 여기서 이쪽으로는 무조건 가요, 신호. 근데 여기 우회로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로 가가지고 눈부셔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동작을 해줘야겠네요 라고 하는 우회로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큘러모터 너브, 그러니까 CN3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PLR 테스트라는 거고요. 메나스 리스폰스라는 것도 있습니다.